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윤창중 칼럼 세상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일부 이야기 너무 네. 진지했습니다. 아하, 네. 카리스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일단 일부에서 얘기한 거는 나이 문제가 좀 있다. 네. 그 다음에 난세를 뚫고 갈 만한 어떤 의지가, 근성. 근성이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 얘기 나눴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카리스마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땐 카리스마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물론 있죠. 예. 물론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카리스마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한국 정치,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이렇게 관찰해 보는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타고난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타고난 카리스마. 네. 그런 거 있어요. 예.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네. 같은 말을 해도 네. 진지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에 확 와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똑같은 말을 해도 거짓말 같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있죠.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보세요. 진지해 보이고 네. 믿음이 가 보인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만들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타고난 부분이 저는 절대적이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쭉 대통령의 당선, 소위 말하는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네. 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은 대통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네. 그 당시에 라이벌 상대방보다도 이 카리스마에 있어서 더 앞섰기 때문에 되지 않았느냐. 네? 맞아요. 이게 카리스마는 과연 뭐냐면은 어떤 정치 지도자를 봤을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네. 이해창 전 총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네. 저도 한 3-4번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악수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일단 광채가 나요, 사람이. 네. 지도자를 보면 다 그런 광채가 나죠. 네. 네. 그리고 훤하죠. 훤해요. 네. 네. 이 주변에 아우라가 있다니까요. 있죠. 야, 네. 그래서 역시 물론 있습니다. 네. 카리스마가 있구나. 네. 어떤 그 나름의 포스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뭐 이후에 대통령들도 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거나 아니면 취재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네. 네. 이명박 대통령 네. 볼 때는 뭐 키도 좀 크지 않은 것 같고 뭐 좀 네. 가냘펴 보이고 이런데 실제로 보면 키도 좀 웬만큼 크시고 네. 또 나름의 어떤 강인한 인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한번 이 사람 믿어봐도 되겠네 가까이서 만나면요, 이런 인상들이 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런 게 있을지. 네. 있으니까 또 그 자리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리스마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카리스마가 극히 서민적이어야 된다. 대중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좀 직선제 개헌 이후에 첫 번째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네. 당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소위 말하는 1로 3김이 대선에서 경쟁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을 제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저 보통 사람 노태우입니다. 이게 소만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것이 결국은 군정 종식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YS보다는 더 대중적이었다. 더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네? 이 양반이 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오히려 이게 군복 입었을 때 군인이었지
이 사복을 입고 보니까 정말 친근한 우리의 그 어떤 옆에 있는 생김새도요. 네. 약간 호남형의 부드러운 남자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을 이제 역시 YS보다 앞서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걸 저는 소위 말하는 서민적 또는 대중적 카리스마라고 보는 건데 그 다음 선거에서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이렇게 붙었었습니까? 예. 그때 역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뭐냐면 역시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부드러워 보였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싹쓸이 무슨 정치 보복 막 이런 참 피바람이 불어올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이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그래도 온건 합리적인 개혁을 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제 대통령 된 이후에는 전혀 다른 그런 노선을 걸었습니다만 네. 역시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서민적 그 카리스마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앞섰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다음에 노무현인 김대중 노무현인데 그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 배경이 뭐냐? 네. 이회창 후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 대통령이 됐으면은 정말 대한민국 현대 헌정사에 남을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이 전 됐다고 되고도 남았다고 저는 대구도 봐요. 남았죠, 진짜로. 되고도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정말 공직 생활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뭐냐? 소위 말하는 대쪽이라는 됐죠. 그 대중적 이미지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하. 참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볼 때 김대중 노무현과 비교할 때 그 후보의 학력이나 경력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압도적인 거죠. 그냥 융통성이 없어 네. 보이는 대중들이 봤을 땐 아이 저 사람 저거 뭐 세금 많이 올려 보내고 막 내가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데 너무 깐깐하게 하고 네. 또 서민 입장에서는 그냥 야 이게 더 팍팍해지는 삶을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의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뭐 목소리 뭐 쉰 목소리고 뭐 하지만은 이게 보니까 뭐 청계천도 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 차선에서 버스 중앙 차선 만들어 가지고 정말 발상의 맞아요, 전환이고 맞아요. 말이에요. 이 뭔가 이 건설업자 같은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면은 뭐 각 집에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냥 보내줄 것 같은 그러니까 뭐 그런 참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게끔. 아파트 그냥 하나씩 나눠주고 막, 그렇죠. 예, 싸게 예. 싸게 그냥 뭐 뉴타운이라 해가지고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뭐 재벌 만들어 뭐 이 부자 만들어주고 돈박스에 앉게 하고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 참 허무맹랑한 상당히 참 그 속은 건데 국민들이 네. 예. 그러나 하여튼 그때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정동영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렇죠.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은 그 대중적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 두 분을 딱 앉혀놓으면은 벌써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게임 네. 끝났죠. 문재인 후보가 뭐 이렇게 이게 이 사이로 이게 새 나가는 헛웃음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서민적 뭐 그런 이미지를 보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카리스마의 가 압도하는 거 그거에서 볼 때는 뭐 비교가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가장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고 네. 또 대통령이고 정치인이었잖아요. 정치인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과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내년 1월 옷을 벗고 이제 뭐 현직 사무총장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 후보에 나섰어요.
그게 우리 눈에 볼 때 자연스럽게 보일 거냐 이거예요.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 반기문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눈에 자연스럽게 아 그래 맞아 저 양반 대선 후보라는 느낌을 줄 거냐.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반기문 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측근들이 저 사람 말이야 이상한 사람이라고 무슨 초를 치는 거냐 뭐 죄를 뿌리는 거냐 할지 모르지만 애정이 없으면 이런 비평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걸 한번 미리 접해보자 이거예요. 미리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이거예요. 또 저희 이야기 듣고 네. 그런 점도 있네.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되겠네. 네. 어떻게 보면은 캠프에서는 상당히 그 좋은 얘기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자 여론조사하면 반기문 총장이 한 번도 2등이 없어. 그가 말이야 쓸데없는 그 소리 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만약에 낙선을 하게 된다면 그건 반기문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반기문 캠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신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저는 보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것은. 그렇죠. 예?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사활이 걸린 마당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출마했다가 떨어졌어. 알았어. 그러면 나도 저 고향에 내려가겠어.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을 5차 핵실험까지 해서 핵을 보유했고 계속 도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미군은 또 지금 철수한다 만다. 중국은 계속 또 압력을 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존재가 상당히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자 그런 게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이 가장 부족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예컨대 뭐 집안에 뭐 초등학생이 있다 중학생이 있다 대학생이 있다 이런 학부모들이 볼 때 반기문 총장 뭐 공부 잘했고 반듯하게 보이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참 국제적인 검을 참 대한민국 역사에서 긴 남을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존경의 대상과 이 대통령이라는 대중 정치인의 그 정치 지도자가 대중적인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반기문 총장의 별명이 기름 바른 장어 아닙니까? 장어도 미끄러운데. 네, 기름 바른 장어로 소위 말하는 한자로는 이제 기름류의 장어만을 써가지고 유만 선생이라 부르잖아요. 아유, 네? 쭉쭉 손에서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또 장어가 또 힘은 세요. 네. 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저는 말이죠. 내년 1월 달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대선 후보 돼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이런 이미지부터 지금 바꿔야 된다. 네? 그렇죠. 기름 바른 장어. 이거는 좀 왠지 기회주의자, 아주 강한 기회주의자 냄새가 풍기잖아요. 틀림없이 새누리당부터 물거들어질 거예요. 네? 너 무슨 기름이냐 대체.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네, 이렇게 이제 그런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내년 1월이면은 대선까지 11개월 남았는데 그 내년 1월이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8월 한참 더울 때 그 7개월 동안에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이미지 문제, 대중적 카리스마가 없는 문제와 또 한 번 좀 제가 참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한 것이 저 같은 사람이 뭐 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뭐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야 뭐 하겠냐마는 무슨 말씀이세요? 네. 과연 그 자신의 대선 도전 의지를 대선 출마 의지를 그 처음으로 가시적으로 보인 데 있어서 그 청구동에 있는 그
김종필 총재의 자택. 네. 제가 이야기를 칼럼에 썼더니 청구동이 지금 뭐 신당동으로 바뀌었다, 천당동 신당. 뭐 바뀌었다고 이제 네. 행정구역으로 네. 말씀하신 독자도 계시던데 어쨌거나 그 김종필 총재의 자택에 찾아가서 뭐 아련한 듯한 그리고 김종필 총재는 무슨 지금 SNS 시대에 예? 여기서 저 카톡 하면은 그냥 뉴욕에서 뭐 0.0001초도 아니고 동시에 그렇죠. 받아볼 수 있는 이 시대에 무슨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말이죠. 아하. 지금 지금 2조 시대 봉합불 올리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나는 그런 것을 볼 때, 야, 이 발상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진짜 올드 패션이구나. 그러네. 예? 네, 맞아요. 무슨 그 김종필 총재 같은 분이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참 뭐 원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그건 생각의 자유겠으나 무슨 뭐 그분한테 가서 뭐 점지를 받는 듯한 과연 그분이 뭐 충청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미지수인데 뭐 그분을 찾아가서 뭐 아련을 하고 또 그분이 뭐 정진석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뭐 편지를 보내고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말이에요. 예? 올드해 보이네요. 와, 올드해 보이지 않습니까? 편지 안 해도 되잖아요. 핸드폰 네. 가져와 띵띵띵 끝나는 일이고. 뭐 그런 어떤 그 김종필 총재가 스마트폰을 하네. 예? 반기문 총장이 말이야, 페이스북을 해. 야, 이거 놀라운 일이야. 예컨대 이 정도는 좀 가야지. 예? 놀랍지도 않죠. 그냥 당연하게 편지 생각하는. 들고 말이죠. 비행기 타서 말이에요. 예? 뉴욕까지 가가지고 유엔 본부에서 그 전달해주고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2조 시대에 말이야. 임금이 예? 무슨 밀지 교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네. 예? 야, 나 이런 SNS 시대에 과연 그런 발상으로 과연 될까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안동 하회마을에 가서 말이에요. 이래서 TK 민심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건 공무원 발상이죠. 안동 하회마을 갔다 그래가지고 TK 그 도민들이 시민들이 말이에요. 야, 반기문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찍어줘야겠다. 이게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이분이 좀 발상이 유연하거나 네. 또 이렇게 앞서가는 발상은 못 하고 있네요. 그거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그 주변에 역시 외교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제가 볼 때 외교관 출신들이 참 훌륭한 인재죠. 외교관 출신이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참 굉장한 대한민국 인재들인데 그분들만 다 모여가지고 김종필 총재 만나면은 충청도에 맹주 자리를 이어갈 수 있다든가, 예? 경북 안동에 가서 하회마을 한번 돌아보면은 TK 민심이 올 거라든가 이런 발상 그건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외교란 게 좀 보여주기 행사가 많잖아요. 네. 물론 그 밑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서로의 협상이 오고 가지만 네. 보여주기 쇼가 많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걸 보고 배웠을 수도 있죠. 그거 좋아요. 좋은데 그것은 좀 역시 영혼이 없어 보인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영혼이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국민들의 그 가슴, 그 심장 속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번 나를 좀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이러한 어떤 영혼이 없어 보이는 단순한 퍼포먼스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창룡 당신이 말하는 거 다 알겠으니까 내가 대선 후보 한번 하겠다. 내가 참 대통령 후보 되겠다. 난 출마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도전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도전하는데 당당하게 정말 내 목숨까지 마지막으로 바치겠다. 멋있지. 네? 그래서 보수 우파의 참 적자로서 그 적자의 그 위치를 내가 한번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걸 좀 한번 보여줘라 이거예요. 아, 그 보여주기라면 저는 뭐가 보느냐. 반기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보수 우파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죠. 과연 반기문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반기문이 보수 우파, 확고한 보수 우파 대통령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기름장어처럼. 네, 좌우 눈치 보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뭐 내가 김정은 만나서 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등 이런 뜬구름 잡는 그런 걸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인지. 사실 지금 반기문 대통령 후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거, 그걸 유보하고 있는 것이 저는 볼 때 보수 우파, 그러니까 진골 보수 우파, 네. 그 집도끼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전히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지금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지지는 하지만 네. 된다는 확신, 네. 내 편이라는 확신은 아직 없어. 이거 아니겠어요? 강력하게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고야 만들겠다는 그러한 충성도가 아직 자극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그 과거에 그 네. 소석 이철승 선생님과 마라톤을 한 적이 있어요. 하프 마라톤인데 네. 한 10km만 뛰는 겁니다. 네.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연세가 이제 거의 80대 후반인데 네. 같이 뛰어봤습니다. 예, 예. 아, 제가 헐떡거리고 그렇죠. 소속 선생이 더 잘 뛰시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7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네. 10km를 막 뛰어와서 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네. 그 다음에 한쪽에는 김정은 때려잡겠다. 네. 북한 핵 폐기하라. 네. 피켓 들고 네. 막 뛰는 거예요. 10km를. 딱 뛰어와갖고 제가 대선 후보로 나가서 김정은 핵 폐기시켰습니다. 제 건강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네. 아니 진짜 네. 80대 후반에 소속 선생님도 10km를 뛰셨는데 그렇죠. 그만큼 강인한 체력과 정신 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내년 대선의 후보라고 신의 한 수는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